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교재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화분의 행성하고 배낭의 행성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되새겨서 정리하는 기분이 들 텐데 42페이지에 기억해 보니까 중복 수정한 결과 난핵 하나와 정핵 하나가 결합되어서 배가 된다. 배는 2n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극핵 2n인데 극핵하고 정핵 하나가 결합되어서 배유가 된다. 3n. 이렇게 해서 중복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니은번에 보니까 종자는 기본적으로 배와 배유, 종피로 구성된다. 이거 몇 번 이제 나온 거니까 자,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실비대. 종자가 형성되면서 자반과 부근의 일부 조직이 비대하여 과실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자의 배가 자라서 비대해서 된 것. 이게 이제 진과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게 위가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자, 리얼번에 보니까 종자 형성 과정에서 옥신이 형성되기 때문에 착가와 가실비대가 촉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옥신이 나왔죠. 여기에 대한 그 생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싹 할 겁니다. 이 옥신도 생장 호르몬인데 생장 호르몬은 그 식물 자체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생장 호르몬인데 옥신은 착가와 과실 비대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착과라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 그 다음에 맺은 열매가 비대되는 걸 촉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생장 호르몬이 옥신입니다. 그래서 종자 형성 과정에서 옥신이 식물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옥신이라고 하는 생장 호르몬에 의해서 착가와 가실비대가 촉진된다. 자, 그 다음에 단위 결과라는 것은 뭐냐? 종자가 형성되어서 그 종자가 이제 과실로 성장돼야 되지. 그런데 종자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과실이 맺히는 것을 단위 결과라고 한다. 결과라는 말은 과실이 맺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위, 종자 없이 과실이 맺히는 것. 이걸 단위 결과라고 한다. 종자 없이 과실이 맺히는 걸 단위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단위 결과를 하는 식물에는 어떤 게 있겠는가? 오이, 감,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무화과 등은 단위 결과성이 높은 식물이다. 이렇죠. 그죠? 그래서 단위 결과가 자주 나타나는 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물으면 오이, 감,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무화과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자. 단위 결과성이 많은 이런 작물에 어떤 게 있느냐? 오이, 감,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무화과. 오이, 감,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무화과 같은 것은 단위 결과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됐죠? 자, 이제 휴맨을 한번 봅시다. 휴맨이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휴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장 활동을 멈추는 걸 휴맨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종자가 휴맨을 한다 이 말은 종자가 일시적으로 생장 활동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종자의 휴면에서 휴맨은 일시적으로 생장 활동을 멈추는 생리 현상, 거기까지 밑줄. 자, 그러니까 생장 활동을 멈추니까 그만큼 호흡도 줄어들고, 그지? 호흡이 줄어드니까 산소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양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소모하는 활동인데 영양분도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휴멘에 자발적 휴멘과 타발적 휴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발적 휴멘은 종자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휴멘이에요. 내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휴멘. 그래서 자발적 휴멘에서 내적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여기 밑줄 거 놓으시고, 타발적 휴멘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유발되는 휴멘이야. 그래서 타발적 휴멘은 외적 조건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휴멘. 밑줄 끊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휴멘의 원인 쭉 나와 있죠? 자, 휴멘의 원인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갱실. 갱실은 종자 껍질이 딱딱한 이런 종자를 갱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자 껍질이 딱딱하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종자 껍질이 딱딱하니까 그 종피를 통해서 수분의 흡수가 잘 안 돼. 수분이 흡수돼 와야 안에 있는 배와 배유가 부풀어져 가지고 종자가 찢어져서 발화가 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종자 껍질이 딱딱하니까 수분의 침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발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종자를 경실 종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운령, 고구마, 연 등은 경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자운령, 고구마, 연. 그러니까 자운령, 고구마, 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종피에 상처를 내서 수분의 통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멘의 원인은 종피의 산소 흡수가 낮아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산소가 흡수되어서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지? 근데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해. 그런데 이런 산소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 휴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종피의 기계적 저항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피 자체가 질기다, 질기. 그러니까 종피라는 것은 이제 종자의 껍질이죠. 이 종자의 껍질이 질겨서 결국 발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다. 그 다음 배가 너무 미숙해서 발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을 경우에 그 발화 억제 물질로 인해서 발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휴멘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휴멘을 타파시켜야 발화가 촉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휴멘을 타파시키는 방법은 갱실의 경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경피파상법이다라고 해서 종자 껍질에 상처를 인위적으로 내주는 거죠. 그죠? 상처를 인위적으로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 갱실에는 자운령, 고구마, 연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운령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 칼이나 손톱깎이 같은 것으로서 상처를 좀 내주면 휴멘이 타파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농황산철이다라고 하는데, 황산인데 농이다. 그래서 진한 항산을 말합니다. 진한 항산. 자, 진한 항산을 말하는데, 이 항산은 H2O, 물, H2O를 이온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온화시킨다라고 하면 H 플러스와 O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시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시키 줌으로써 종자의 산소 흡수를 도와준다. 그래서 산소를 O가 필요하고 H가 있음으로써 H가 또 O를 끌어들이는 이런 힘이 있죠. 그래서 결국 산소의 흡수를 도와준다. 산소 흡수를 촉진해준다. 그래서 농항산 처리를 함으로써 산소 흡수를, 종자가 산소를 흡수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종피의 산소 흡수 저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휴멘을 타파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온 처리. 저온 처리는 저온 처리를 통해서 발화를 조장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파
알팔파 종자입니다. 그래서 알팔파 종자 같은 경우에는 저온 처리를 통해서 휴멘 타파를 내서 발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번에 발화 촉진 물질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하는 발화 촉진 물질 처리를 통해서 휴멘을 타파하고 발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발화 촉진 물질은 어떤 게 있느냐? 지베렐린, 에틸렌, 질산염, 사이토카이닌 이런 것들은 발화 촉진 물질이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발화를 촉진시켜주는 물질은 어떤 게 있느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발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은 첫째, 지베렐린.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으로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싹 할 때가 이 교재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산염. 네 번째로 사이토카이닌. 자, 이런 것들은 발화 촉진 물질이다. 그래서 이런 발화 촉진 물질을 처리함으로써 발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자를 보관할 때 3번에 종자를 보관할 때 청적 저장법을 함으로써 청적 저장이 뭐라고 그랬죠? 습한 모래나 이끼, 그 위에 종자, 또 모래나 이끼, 종자 이렇게 청을 쌓아서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이 청적 저장법인데 이런 청적 저장법을 이용하면은 휴멘을 타파하는 효과가 있다. 휴멘 타파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제2장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이제 58페이지로 넘어가서 제3장 들어가 봅시다. 자, 제3장은 원예 식물의 환경입니다. 자, 원예 식물의 환경에는 토양 환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분 환경 또는 기온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자, 토양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토양에서 우선 토성 이렇게 나와 있죠. 토성은 토양의 성분 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분류를 해보면 사토, 양토, 식토로 나눌 수가 있고 요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사양토, 식양토 이렇게 되겠죠. 사양토, 그 다음에 식양토. 자, 요론으로 이 사는 모래 사자예요, 모래. 식은 진흙이에요, 진흙. 그래서 요렇게 내려올수록 진흙인 점토 함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점토의 함량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흙이다, 토다라고 할 때 모래와 점토가 섞여 있죠. 그런데 양토인 경우에는 이 점토의 비율이 자, 중간에 해당되는 게 양토다, 그지? 이게 한 25% 네, 25%. 그러면 식토는 50% 이상이에요. 그럼 사토는 25의 반인 12.5% 이하야. 자, 그러면 간단히 따지면 점토의 비율이 사토의 경우는 12.5% 이하로 점토가 있고 나머지 모래야. 이게 사토입니다. 양토는 25% 정도가 점토야. 식토는 50% 이상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사양토는 뭐냐? 사양토 요 중간이죠. 그러니까 12.5%부터 25% 정도.
그 다음에 시강토는 25%부터 대충 따지면 25%부터 한 50%. 대충 이렇게 이제 비율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인 구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58페이지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사토인 경우는 점토 함량 12.5%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사양토는 12.5에서 25. 그 다음에 양토가 25%에서 37.5, 이것도 중간 12.5 정도에서 37.5 이 정도 돼 있는데 대충 뭐 25%. 그 다음에 시강토는 25%에서 한 50%. 식토는 50% 이상. 자, 그러면 식도로 가면 갈수록 점토 비율이 높아지니까 흙이 아주 찐득찐득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양토를 보면은 양토는 굵은 그 흙을 물을 좀 섞어서 막대기로 반죽을 하면 굵은 막대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흙이다. 이게 이제 양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물이 자라는데 적당한 토성은 주로 사양토 내지 양토다. 이렇게 봐. 그래서 사양토나 양토인 토지가 작물의 생육에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중요한 토성의 특징을 보면 58페이지에 사토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죠. 모래가 많이 있으니까 투수성이 좋아. 다시 말해 물을 통과시키는 성질. 물을 주면 물이 싹 빠지겠지. 투수성이 좋고 통기성. 공기가 통과하는 것도 좋아. 통기성도 좋아. 그래서 투수성과 통기성은 좋지만은 영양분이 좀 부족한 척박한 그러한 토성이 되겠죠. 척박하다. 자, 그리고 침식도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양분 자체도 싹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핍되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토인 경우에는 점토를 좀 많이 섞어서 사양토나 양토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점토를 객토해 주는 것이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식토를 보자. 이 극단적인 경우만 보자. 식토의 경우에는 점토 비율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점토 비율이 많다 보니까 끈적끈적해서 투수성과 투기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투기성, 투수성이 불량하다. 밑줄 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니까 접착력이 강하고 굳어져서 경작하는데 불편하다. 접착성이 너무 강해서 굳어져서 경작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래 같은 것을 사토를 좀 섞어서 여기는 오히려 모래를 점토보다도 모래를 좀 섞어서 객토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토성은 작물의 생육에 좋은 토성은 사양토나 양토가 좋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토를 좀 객토해 주는 게 좋고 이런 경우에는 모래를 좀 객토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사양토나 양토가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토양의 3상 4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토양의 구성해 가지고 그게 표로서 잘 나와 있죠. 표를 한번 봅시다. 자, 표를 보니까 토양의 구성해 가지고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되어 있죠. 고상이라는 말은 고체 상태 이 말이에요. 액상이라는 말은 액체 상태. 기상이란 말은 기체 상태 이 말이지, 그지? 기체 상태. 자, 그리고 고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기 성분과 유기 성분. 액상은 수분. 기상은 토양 공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에서 잘 해놓고 있는데, 고상의 비율이 50%, 액상이 25%, 기상이 25%. 이렇게 토양이 구성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형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걸 삼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분은 4성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4성분.
자, 그래서 그게 보니까 토양은 무기성분, 유기성분, 수분 및 공기의 혼합물이다. 무기물, 유기물, 무기물은 주로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고, 유기물은 주로 식물이나 생물의 부식물, 부식된 것, 부식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분, 공기, 이것의 혼합물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양의 공기를 보면 토양 공기는, 이 공기는 토양 공기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흙에 공극이 있어. 공극. 그 공극 사이로 있는 공기인데 대기보다 수증기 함량이 많습니다. 토양은 대기보다 수증기 함량이 많고 CO2 농도가 0.25로 대기 중 농도의 약 8배가 된다. 자, 그래서 토양 공기의 특징은 대기보다 수증기 함량이 많고 CO2 함량이 아주 많다. CO2 농도가 짙다, 크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토양 공기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공기, 지상에 있는 공기에서의 CO2 농도는 대충 0.03%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기권에 있어서의 CO2 농도는 약 0.03% 정도 돼요. 그런데 대기가 아니라 토양이지. 토양 공기에 있는 CO2 농도는 약 0.25%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충 한 8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고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것은 이제 작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고체니까 그게 뿌리가 박혀서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와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액상은 액체 상태로 되어야만이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또는 수분을, 영양분이나 수분을 뿌리로부터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흡수를 하려면 액상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분과 수분의 흡수를 위해서는 액상이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상을 통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CO2를 흡수해야 되겠죠. CO2를 흡수를 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킨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CO2 농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토양에는. 이 CO2를 흡수해서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을 하려면은 CO2하고 광하고 염록소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CO2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양의 고상은 고상만 전적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고, 액상만 전적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고, 기상만 전적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고, 이것이 잘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조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고상이 50%, 액상, 기상 25%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토양 삼상의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적중 문제 하나 나와 있네. 보통의 노지 재배에서 토양의 삼상 분포 비율이 가장 잘 구성된 것은 가장 적합한 게 그렇죠. 그래서 고상대, 액상대, 기상이니까 50대 25대 25, 50대 25대 25. 이게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입단의 행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가 뭉쳐져서 하나의 조그마한 입자를 형성하고 그 입자들끼리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형성된 구조를 입단 구조라고 합니다. 입단 구조. 자, 그러면 입단 구조인 경우에 유기물의 시용 한번 봅시다.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이 분해될 때 분비되는 점액에 의해서 토양 입자가 결합된다. 그래서 토양 입자의 결합이 나타나고 이 결합이 나타난 것이 입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토양에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유기성분, 유기물을 분해를 합니다. 유기물을 분해할 때 미생물로부터 분비되는 점액이 있어. 점액, 끈끈한 점액.
이 점액이 토양의 입자를 결합돼서 입단이 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콩과 작물을 재배할 때 클로브라든지 알팔파 등의 두과 작물, 두과가 콩과입니다. 두과 작물은 잔뿌리가 많고 석회분이 풍부하며 토양을 잘 피복한 다음에 덮어준다. 피복하여 입단을 형성하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토양의 입단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작물은 뭐냐 물으면 콩과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콩과 작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클로버, 알팔파 같은 것이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토양에다가 클로버나 알팔파 같은 콩과 작물을 심으면 입단 형성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입단 형성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토양의 멀칭을 통해서, 멀칭이라는 건 뭐냐면 북 돋아주는 것. 토양을 북 돋아주는 것. 자, 이런 멀칭을 통해서 비바람의 타격을 막고요. 비바람에 의해서 토양이 휩쓸려가는, 날아가는 이런 것들을 막고 토양의 유실을 막아줘서 입단 형성과 입단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석회는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촉진시킵니다. 석회가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딱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석회가 있는데, 석회는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킨다. 자, 그러면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킨다 하는데,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미생물이 작용을 하죠.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할 때 점액을 방출한다고 그랬죠. 끈끈한 점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점액이 어떻게 한다고? 입단 구조를, 토지의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석회뿐만 아니라 칼슘.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결합시키는 작용. 자, 그러면 입단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석회나 칼슘을 토지에 시비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계량제로서 크릴림이나 아크리소일 같은 토랑 계량제를 사용하면 입자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됐죠? 자, 그래서 입단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콩과 작물의 경우는 입단 형성을 유리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토양의 멀칭도 입단 형성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석회나 칼슘 성분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켜서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크릴륨이나 아크릴 소일과 같은 토랑 계량제를 사용해서 입단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킨다고 그랬죠. 자, CF 비교. 칼슘이 아니고 나트륨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데 나트륨은 토양 입자를 오히려 분산시키니까 입단 구조의 경우는 나트륨은 오히려 반대 방향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단의 파괴 한번 봅시다. 입단이 어떤 경우에 파괴될 수 있겠는가? 우선 갱작을 통해서
토양 통기가 조성되고, 통기라는 것은 토양에 공기가 많이 통한단 말이죠. 통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입단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작 과정을 통해서 입단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건조했다가 섭윤했다가, 건조했다 섭윤했다가, 또 날씨가 추워져서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입단이 파괴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여기서 나트륨은 토양 입자를 분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돼서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입단이 파괴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토양의 구비 조건. 그러면 토양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생육에 바람직한가, 생육에 좋겠는가, 이게 구비 조건입니다. 첫째, 보수성과 배수성이 좋아야 된다. 보수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물을 어느 정도 함유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고, 배수성은 필요 이상의 물은 잘 빠지도록 돼야 되겠지. 이게 좋아야 된다. 그 다음 보비성과 통기성인데, 보비성이라고 하는 비료를 줬을 때 비료의 성분을 보유하고 있는 성질을 보비성이라고 그러고, 통기성은 공기가 통하는 성질이죠.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토양의 경우는 수분과 비료와 공기를 적절히 함유하고 있는 토양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제? 첫째, 수분과 공기와 비료가 적절히 함유될 수 있는 이런 토지가 좋겠다, 이런 얘기라. 자, 이런 토지가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토지는 토성으로 봐서 어떤 토지에 해당되느냐라고 물으면, 사토의 경우는 수분이 싹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비료 같은 것도 다 유실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토는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함유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사양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토도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사양토나 양토의 토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작물 생육에 바람직하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와서 토양 중에 유기물이 많아야 됩니다. 유기물질이 많아야만이 거기에 많은 영양분이 형성될 수가 있고, 이 영양분을 미생물들이 분해를 시키는 거지, 그지? 분해를 시키면서 입단 구조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그 영양분을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유기물이 풍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토양의 반응. 토양의 반응은 토양이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중성인가 하는 걸 토양의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토양의 반응은 약산성에서 중성인 토지가 좋다. 약산성에서 중성인 그러한 토지가 좋다. 유기물이 풍부한 토지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에서 중성이다 할 때 pH가 보통 5 내지 한 7 정도, 이 정도가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성은 작물의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예용 특수 토양이 있는데, 특수 토양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물성 토양에 오스만다라는 게 있지? 오스만다. 이 오스만다는 고사리과 식물의 뿌리를 말하고 난을 재배할 때 이용하는 특수한 토양입니다. 오스만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맨 밑에 훈탄. 훈탄이라는 것은 왕개를 태운 겁니다. 왕개. 우리 나락을 배로 만들면서 왕개가 나오죠. 개가 나오죠. 왕개를 태운 것으로서 수갱 재배 시 배지로 많이 사용하는 게 훈탄이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재배에 이용되는 게 오스만다. 그리고 수갱 재배의 배지라는 것은 수갱 재배하는 토지, 배지로 많이 이용되는 게 훈탄이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성 토양 있는데, 이건 이제 토양 중에서도 약산성에서 중성이 좋다. 그러면 강한 산성이나 또 강한 알칼리성의 토양은 생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양이 점점 산성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화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며 그에 대한 개량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